예, 예, 오늘은 2021년 7월 18일, 예, 저는 7시 반이 되었습니다. 어, 오늘은 일요일이고, 예, 제가, 시골에 아버님이, 어, 올려오셔갖고, 지금 한 6번째, 6달 정도 제가 지금 현재 돌보고 있고요. 또 오늘은 또 공무 강선 박사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예전에 옛날 사람들은 인물을 평가할 때 신은서판이라는 기준을 두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신은서판이라는 것은 첫째 몸신자, 항상 자기의 자태나 모습에서 자기의 몸가짐이 반듯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조리 있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언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글서자, 서자는 문장력을 말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리로서 글을 다듬어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사물과 사실에 대해서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남 창녕 사람으로서 제가 평생을 국민참여당 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민주당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탄핵 때에도 제가 직간접적으로 제가 또 이렇게 노력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서초동 조국 촛불 혁명 때에도 윤석열이 검찰 구태타 시절에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공부를 하면서도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제가 어저께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추미애 두 분에게 소액이나마 제가 후원금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예, 제가 70 5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환국문명 학술원 75강 74,140년에서 25,000년까지를 순다환인 해양 이동기라고 한다. 이때에는 무토템 사상이 주류였고요. 그 다음에 자연 사상, 정령신앙, 정령신앙, 정령이라는 것은 다령 다신 사상이죠. 그 다음에 샤머니즘, 사면 사상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74,140년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하면은 율곤 이중재 선생님의 BC 8937년에다가 AD 2021년을 더하면 만 958년이 되는데요. 이 만 958년에다가 환단고기에 나오는 원중동 선생님의 삼승기 하편에 태고사를 63,182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63,182년을 더해 보니까 74,140년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74,140년에서 25,000년까지 를 뭐냐면 순다환인 시대라고 말을 하고 25,000년부터 마지막 빙하가 끝나는 12,000년까지를 우리가 천축환인 시대라 이렇게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제수환인의 기준으로 보면 2021년 기준으로 9,219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북방 천손 사성을 중심으로 하는 학자는 북방 천손 사성을 중심으로 하는 학자는 빛가루에서 인류가 태어나고
약 3,500만 년 동안 태초의 인류는 이동하고 진화하면서 현생 인류가 되었으며 약 1만 2천년 전에는 중앙아시아의 끝자락인 히말라야까지 왔다는 학자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난 사라진 무 대륙 순다 대륙을 통해 순다 환인들이 해양 조류를 타고 동쪽으로 잉카 마야 문명을 낳고 서쪽으로는 그리스 크레타 문명을 낳고 북쪽으로는 천주 환인의 마고성 문화를 낳고 남쪽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 문화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북방 마고성 문명이 천문학을 바탕으로 하는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간 시기가 부도지에서 기록하고 있는 천문학과 지리, 그 다음에 음양오행, 식간십이지, 철학과 종교가 발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인류 기원사를 연구하면서 참 의미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발견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빙하기가 끝나는 기원전 1만 2천년을 전후하여 중앙아시아에서는 인간이 개를 사육한 것이고 중앙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인간이 말을 길들였다는 것이죠. 대형 석조 건축을 했고 동과 서를 아우르는 전 세계가 동시에 농사를 시작했다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수로를 이용한 농경은 약 8천년 전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한국사로 볼 때 이미 1958년 즉 반고하는 시기에 이미 농경을 주장을 해도 무방할 듯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천년이 농경의 혁명이 시작되었던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이상고서와 관련하여 개화 말은 약 1만 6천년 전에 중앙아시아에서 최초로 사람들에 의해 길들여졌는데 DNA 추적 연구 결과 이들로 세상 거론할 필요도 없지만 대형 석조 건물은 왜 만들어졌고 갑자기 건설되었으며 농사는 왜 이루어졌는가,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되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농경이 말이죠. 그 논란의 중심에 중앙아시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는 세계 종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가 있고 종의 기원이 중앙아시아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중앙아시아 대륙 3억 년 전에 초대륙 판게야로부터 비롯하여 지구 탄생 이래 한 번도 바다 밑으로 잠긴 적이 없는 순상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아시아를 기원으로 하는 동식물의 숫자는 엄청나고 또 많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태초에 인류를 낳고 기른 마고도 중앙아시아에서 내려왔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상고사의 북방 문화권의 철학으로 보면 그렇다. 그러나 인류는 끊임없이 진화를 해왔고 자연 환경이 가장 좋은 곳이기에 특정하기는 어렵다. 빛가루에서 인류가 태어나고 약 3,500만 년 동안 태초의 인류는 이동하고 진화하면서 현생 인류가 되었으며 약 1만 2천년 전에는 중앙아시아의 끝자락인 히말라야까지 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히말라야 파미르곤과 판찰스 지방, 그 다음에 이 마고성 지역에서 우리 인류의 문화와 문명이 교류하고 모여서 여기서 서로 언어가 통합되고 정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고성에서 종말을 맞게 된다. 그 종말과 함께 지축마저 기울어져 지구는 대혼란에 휩싸였고 끝없이 쏟아지는 비와 홍수 그리고 화산 때문에 태양마저 볼 수 없는 암흑시기를 방학하며 인류는 2000년 동안 환난 속에서 떠들이 생활을 하며 지냈다는 것이죠. 예, 마지막 빙하기에서부터 그 1만 958년 그 사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거에 이룩했던 천문학적 지식과 천부인의 계승하는 전통은 버리지 않았으며 신이 떠나간 그 자리에 다시 신을 모셔오기 위해 신의 궁지를 짓기 시작했다. 신전을 짓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신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마고성을 떠나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인류는 신에게 제사 지낼 수 있는 신전이 필요했으며 그들은 마고성 때부터 전승되는 천문학을 바탕으로 수학을 발전시키고 달력을 만들었으며 건축학을 발전시켰다. 이는 한국 문명학술에서 천추환인 시대라 말한다. 그 결과 그들은 대형 석조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고 하지만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큰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돌을 자르고 나르고 가공하고 사는 일을 감당할 만한 노동력을 구하기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당시 그들의 일상이란 유목과 채집 사냥을 하던 때였으므로 인구도 적었지만 설령 인구가 많았어도 엄청난
노동력을 먹어 살려야 할 식량무지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뛰어난 학식과 도력을 갖춘 무인들로서 고대의 선지자들이었는데 이들이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통솔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백성의 안녕과 태평성실을 책임지며 초월적 능력과 정신력을 갖추었던 무인은 천문학을 기반한 농업을 일으켰고, 이를 자연농업에서 수로를 이용한 농경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무인은 농작물을 경작하는 방법과 효과적인 사냥법을 개발하였으며, 말과 소, 개, 양, 따위 짐승들을 길들이고 사육하는 방법을 백성들에게 보급하면서 차츰 식량운동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태평성대가 오기 전에 그들은 또 다른 건축을 시작했고, 계속되는 노역에 백성들은 지쳐 쓰러져 갔다는 것이죠. 이제 농업과 목축에 눈뜬 사람들은 하나둘 가족 단위로 멀리 떠나기 시작했다. 이 팜찰라스지와 파미르고원 나고성 일대를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피나는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먼 곳으로 가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오붓하게 잘 살 수 있었다. 농소와 목축을 배운 인간은 유목 생활을 벌였다. 따라서 안정적인 바탕 위에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인구는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군주의 힘도 무인의 초능력도 떠나버린 백성 앞에서는 하나 보잘것없는 외톨이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그것은 또 다른 재앙이었다. 이때 무철학의 기반을 둔 기수는 침뜬 부왕으로 대신하게 되었고, 이를 복원한 것이 골장의학이다. 골장의학은 한국인의 정통 의학 기술을 복원한 기술이다. 이는 의학 원류사에 잘 기록하고 있다. 잘못된 속죄의 바탕과 지나친 신앙심 때문에 백성들이 떠나버리고 홀로 남은 무인은 역사 속으로 서서히 잊혀져 갔다. 그 잊혀진 역사의 뒷면에는 목축과 농업의 발달로 인한 인구 폭발과 전쟁의 시작이라는 밑그림이 그려져 있었으며, 개벽 이래 아직도 꺼지지 않은 무인의 재앙이라는 불길이 타고 있었다. 흔히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인류 농업의 시작은 신석기 때 야생 열매를 채집하는 생활에서 우연한 발견과 경험들이 축적돼 재배 활동으로 서서히 발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수업과 의료를 주장하며 살았던 한 종족이 농업을 시작하면서 농업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사건이나 경험을 통해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데, 상고시대에 누가 그런 교육적인 사업을 했기에 전 세계가 거의 동시에 농업을 시작할 수 있었단 말인가. 물론 원시사에서는 수많은 경험과 취향착오를 바탕으로 농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역적이고 아주 소수에게만 있는 일이며, 농사를 번국가적으로 일으킨 곳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농사는 바로 천문학이 바탕이며 학문이며 철학이기 때문에 농자지 천하지 대본, 이란 우주가 순환하는 과정이 마치 사람이 1년 농사 짓는 일과 같으므로 천문을 살피는 것이나 농사 짓는 일은 가장 근원적인 일이 되는 것이다. 즉 농사는 천문학과 철학적인 바탕 없이는 발명될 수가 없는 고도의 학문이다. 수술을 이용한 농경기 세계가 동시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인류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의 생로병사도 천지가 사람 농사 짓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로병사를 극복하고 나이가 들어도 한치의 끝남이 없도록 엄중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골장의학에서 건강을 지켜나가자는 비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